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노년내과의입니다. 제가 호른에 대한 영상을 2개 올렸었습니다. 그때 음악 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관심을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었던 연락 중에 이 클래식 색소포니스트로 우리나라 정말 1인자신 브랜든 최님께서 직접 댓글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 무려 협연제의였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케스트라랑 콘체르토 협연을 3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이 2013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오래됐는데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병원으로 직접 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협연도 하게 되고 같이 영상도 한번 찍자 이렇게 돼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브랜든 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주도 하시고 또 레슨도 하시고요. 유튜브도 하시고 오케스트라도 운영을 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고독한 예술가 브랜든 최입니다. 네, 고독한 예술가에서 이제 고독이라는 단어의 뜻은 많은 분들이 이제 외로움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고독의 의미는 독립적인 주체 의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나 스스로 고아하게 선다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 또 클래식 색소폰을 잘하면 이제 클래식 색소포니스트라고 부르고 또 거기서 더 높게 올라가면 이제 음악가는 음악 이론이나 화성을 잘 표현하는 분을 이제 음악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술가라는 표현은 인간의 그런 삶과 죽음, 자유, 운명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예술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고독한 예술가라고 소개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멋있는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또 인트로 영상 보셨겠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실제로 음악을 맞춰보기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 한 1년 동안 당직도 많이 서고 병원에서 살면서 연습을 별로 못했거든요. 못하신 것 치고는 너무너무 잘하셔서. 아닙니다. 제가 2월 초에 이제 협연을 하기로 우리가 결정한 게 한 1월 중순이었던 것 같고 2월 초부터 다시 악기를 꺼내서 이제 혼샵에 가서 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키를 이제 푼 다음에 이제 그러고 연습을 시작하고 한 달여가 지나서 이제 그때 이제 뵀었던 겁니다.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악기 꺼냈을 때는 일단은 버싱도 잘 안 되고 소리가 거의 안 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질렀습니다. 미리 이제 스포를 해드리면 6월 13일 여의도에 있는 영산아트홀에서 일단 저는 이제 리하트 슈트라우스의 호른 협주곡 1번을 무려 전악장을 일단 연주를 할 계획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곡들을 또 브랜든 최 선생님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빠른 매진이 예상되니 네, 영산아트홀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빠른 구매를 하시는 게 아무튼 그런데요. 또 이제 브랜든님과 또 사석에서 그리고 또 같이 연주하면서 여러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앞선 2차례의 호른 영상에서 연주자의 컨디션 관리, 건강 관리 그리고 무대 긴장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좀 더 다뤄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풀기에 최적의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연주를 보면서 느꼈던 게 보통 이제 클래식 연주하는 사람들은 이 긴장을 가지고 있는 채로 연주를 하는데 이 브랜든님은 일단 무대에 딱 나오셔서 그 공간의 긴장을 싹 풀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냥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뭔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좀 배워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제가 한강을 같이 15km 이제 뛰면서 말씀 나눠봤는데 이 저속노화 루틴 저보다 훨씬 고수시더라고요. 저는 감히 저속노화 육체 실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도 오늘 너무 꼭 이제 들어보고 싶었고요. 사실 이제 바로 좀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자면 저도 이제 관악기를 하니까 관악기 연주자는 사실 퍼포먼스가 첫 번째 멘탈, 두 번째 피지컬 이 두 가지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루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특히 이제 전공 지망생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악기 하시면서 오랫동안 굵고 길게 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루틴 한번 좀 과시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하루 루틴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도 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후 8시, 9시에 취침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침형 인간이시군요. 네, 항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8시간 이상의 수면을 합니다. 그래서 한 새벽 4시, 5시쯤 이제 일어나서 오늘도 살았구나.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달리러 바로 나갑니다. 한강으로 이제 제가 뛰러 나가서 보통 매일 한 15km 정도 이렇게 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또 교수님이 알려주신 블랙커피에 MCT 오일, 요즘에는 또 감사하게도 99.9% 두유가 나와서 두유까지 이렇게 섞어서 커피를 이제 한잔 하면서 모닝 페이지를 엽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노트에 생각나는 것들과 어제 있었던 일들부터 뭐 감사한 일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적으면서 페이지를 열고 또 앉아서 달리면서 그 정리한 생각을 바로 이렇게 지금 책을 써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싱잉볼을 가지고 명상을 하는데 싱잉볼 명상도 직접 하세요? 그래서 싱잉볼 하면서 격강 명상을 하고 그리고 요가를 하면서 좀 움직임 명상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 이렇게 매일매일 다른 부위로 하고 있고 그리고 주 2회 정도 저희는 악기를 들고 무대에 서기 때문에 좀 밸런스가 무너질 때도 있어서 필라테스를 통해서 몸의 밸런스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콜드 샤워를 하는데요. 도파민 샤워. 맞습니다. 콜드베스를 통해서 좀 도파민도 상승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연습을 하러 가면 오전 9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쯤부터 이제 오전에 좀 그런 집중도 높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몰입 연습. 맞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몰입해서 하고 식사를 할 때도 저속노화 식단을 하는데 뭐 렌틸콩, 병아리콩, 검정콩을 가지고 또 저만의 레시피도 많은데 감사하게 요즘 저속노화 레시피를 보고 이렇게 참나물 된장죽이라든가 참나물 두유면도 해봤고 양배추, 김 샐러드 뭐 이런 거 해서 식사를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좀 업무적인 일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연락 온 것들, 매니지먼트에서 또 업무 처리할 것들 그런 업무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질 때는 또 저속노화 채널 보면서 유튜브도 보시고 유튜브 보고 또 뭐 독서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 한 6시부터는 좀 수면 의식을 하는데 반신욕 따스한 물로 이렇게 좀 반신욕하고 그리고 책을 보다가 잡니다. 거의 뭐 구도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아닙니다. 사실 연주 생활도 하시고 또 오케스트라도 운영을 하시고 유튜브 촬영도 하시고 레슨도 하셔야 되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한 아침 9시부터 저녁 한 6시 사이에 다 이제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루틴이 생기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암 진단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한 3년 됐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그 당시에 사실 모든 질병이 함께 왔었어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그리고 뭐 턱관절 장애, TMJ라고 하죠. 또 물고 보니까. 맞아요. 저도 턱관절이 굉장히 안 좋은데 MRI 찍어보니까 70대 관절이라고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른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또 관악기 연주자들의 어떻게 보면 직업병 같은 건데요. 또 들고 불다 보니까 긴장도 가고 그러면 맞습니다. 또 목, 허리가 다 안 좋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악기가 바리톤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한 10kg까지 나가거든요. 정말 무거워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한번 아프고 나니까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려면 또 오래 하려면 건강이 최고 중요하구나를 깨닫게 돼서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가속노화가 되겠다. 그때 사실 그 가속노화의 그 악순환 사이클에 들어가 있었던 거를 이제 아프고 나서 알아차릴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하다가 교수님의 책도 알게 되었고 또 교수님의 그런 강의나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틴들이 생겼고 사실 렌틸콩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던 저였는데 식단과 모든 게 바뀌면서 선순환 사이클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런 루틴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예전에 가속노화 생활을 할 때 특히 이제 박사과정이나 그 이후에 처음 전문의 생활했을 때 보면 술도 많이 마시고 밤도 많이 새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불편했던 게 목허리 디스크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와중에도 호른을 막 세려 불고 이렇게 하니까 턱이 굉장히 안 좋았고 이게 같이 이제 결국에는 승모근부터 시작해서 모든 근골격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제 몸이 좋아지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게 그런 통증이 이제 좀 좋아지고 여러 가지
가지 근육들이 자세에 관여하는데 이제 이런 근육들이 좀 밸런스가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논문을 좀 찾아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심한 상태에서는 실제로 이런 뭐 대퇴사두근 같은 대근육, 큰 근육들의 긴장이 심해지고 이런 잔 근육들, 자세 잡는 근육들은 좀 오히려 약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선순환을 만들면서 잘 자고 스트레스 호르몬 떨어지니까 전반적인 밸런스가 맞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제가 느꼈던 게 악기 소리가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비슷하죠.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연주를 할 때도 호흡을 굉장히 이게 살살 집어넣거든요. 위스퍼 R라고 해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런 식으로 악기를 좀 부는 스타일로 바뀌게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 악기를 오래 불어도 긴장도 덜 생기는 거고, 그런 것들 다 체험을 직접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사실 오히려 제가 이 루틴의 선배로 모셔야 되고 제가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약간 루틴에서 깨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는 이제 노력을 하는 이제 중이다 보니까. 근데 너무 네. 달리기도 잘하시고, 그때 아닙니다. 달리면서 느낀 게 루틴이 깨졌다고 하시지만 그동안 쌓아오신 그런 게 있어서 그러신지 정말 달리기도 너무 잘하시고, 악기도 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부시는 모습을 보면서 웬만한 프로 호른 연주자보다 잘하시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저속노와 듀오를 제안 드렸던 게 저속노와 앞으로 저속노와 듀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참 민폐가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무튼 이 스트레스 관리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고 계시고, 밤에 또 이렇게 릴렉스 하시고 일찍 주무시고 이거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약주도 좀 하셨고, 또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어요. 출강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병치레 하시고 회복하시면서 많이 좀 줄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일이 많아졌고, 뭔가 항상 그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번아웃일 수도 있고 진짜 현타일 수도 있고 깨달음일 수도 있긴 한데, 맞아요. 약간 깨달음처럼 느끼셨던 거죠?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게 암 수술 이후에 이제 이런 루틴들을 하면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빨라지더라고요. 좀 깨끗해진 뇌를 이용해서. 네. 그래서 그때 그런 좀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달리면서 얘기 나눴던 건데, 이제 경계를 넘나드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사실 뭐 노인의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세팅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고, 또 뭐 노화과학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임상의료로 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다 보니까 경계를 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은 뭐 리미터 같은 게 없는 또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간혹씩은 이제 번아웃에 스스로를 빠뜨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굉장히 오래 해 오시면서 좀 생기신 인생의 철학이나 그동안의 경험들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인지 정혜영 교수님이 인터뷰나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너무나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나랑 너무 비슷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이 전공 분야가 의료계에 노년내과가 있다면 클래식 음악계에 클래식 색소폰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클래식 색소폰은 훨씬 더 잘 자리 잡은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 선생님과 공연을 같이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또 아마추어 오보이스트이시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예전에는 그 오보이스트들이 이 돈 벌기가 어렵기 때문에 색스폰을 사이드로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80년대, 90년대에는 이제 긱 있잖아요. 저녁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생업을 영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색스폰은 굉장히 잘 이제 정립된 분야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팝과 재즈 경음악의 색소폰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클래식 색소폰은 많이 알려지지 못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지도를 그려나가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그래도 항상 누군가는 해야 되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이 알려지고 클래식 색소폰이 알려질 수 있다면 그런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도를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파민도 그쵸. 과정을 즐길 줄 알면 그 과정이 재밌죠. 비효율적이지만.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악기 연습을 해보면 축적하는 연습이 있고 소모하는 연습이 있는데, 이 축적하는 연습은 좀 비효율적인 연습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삽질하듯이 반복을 해야
약간 맞습니다. 자학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이 지도를 그리는 과정도 어찌 보면 그 과정이 약간 자학적일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나중에는 되게 즐거울 수가 있고 축적의 결과를 이제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클래식 색소폰 하면은 굉장히 또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소개를 또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색소폰과 클래식 색소폰이 무슨 차이지?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선은 색소폰이 왜 색소폰으로 불리는지 아시나요? 그 섹스라는 아저씨가 그 SAX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클라리넷을 개량해서 브레스로 만들고 음량을 증가시키고 그런 일들을 해서 된 악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와, 역시 교수님은 다 알고 계시네요. 아닙니다. 음악 음향학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야, 그 아돌프 삭소라는 사람이 본인의 이름을 따서 이제 삭소와 혼 하시는 혼을 붙여서 삭소혼이 이제 sakso폰이 된 건데, 이 악기는 이제 184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게 발명이 된 관악기인 거죠. 금관의 웅장함과 목관악기의 부드러움, 현악기의 유연함까지 다 갖춘 혁신적인 클래식 악기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이 악기를 만들고 나서 이제 프랑스 작곡가인 베를리우즈에게 가서 내가 이런 악기를 발명했는데 곡을 좀 써달라고 의뢰를 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클래식 음악에서 이 악기가 쓰이다가 미국이라는 나라로 가면서 재즈 그래서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보컬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큰 사랑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클래식 음악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케스트라에는 잘 등장하지 않죠. 네, 아쉽게도 모차르트나 베토벤 이런 분들이 이 악기를 모르고 또 세상을 모르고 돌아가셔가지고 네, 아쉽지만 네.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프랑스 작곡가들 뭐 라벨이라든가 드뷔시, 쇼스타코비치도 이 색소폰을 많이 사용해 줬습니다. 아까 베를리오즈 말씀하셨는데요.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4악장에 만약에 이 색소폰이 등장을 한다고 하면 그 약간의 그 왜 더 어두운 그런 분위기와 그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생각해보면 뭐 리하트 슈트라우스나 이런 독일계 뭐 바그너나 이런 악극에도 색소폰이 사용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뭐 바그너 튜바 같은 이제 악기와 함께 좀 웅장한 사운드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바이로이트나 이런 데서도 쓸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맞습니다. 하긴 하는데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클래식 색소폰이라는 건 그러면 대중음악보다는 클래식 음악 영역에서의 플레이를 연주를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재즈라고 하면 스탠다드들이 있고 그다음에 코드가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예, 클래식 색소폰은 조금 더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하듯이 이제 악보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걸 기본으로 한다. 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네. 이게 가장 큰 차이군요. 네, 그리고 또 사용하는 마우스피스가 다르고요. 마우스피스가 다르고 리드도 다르고 리드도. 사용하는 악기 모델도 아.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좀 더 클라리넷에 가까운가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렉 기타랑 클래식 기타가 다른 것처럼 일반 색소폰과 이 클래식 색소폰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봐도 잘 모르겠지만 네, 맞아요. 뭐 해당 제조사 안에서 약간 좀 더 클래식 색소폰에 가까운 그런 모델들이 이제 정확합니다. 나오는 거군요. 네. 저희 왜 호른도 보면은 어떤 스타일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과 마우스피스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추구하는 소리 자체가 조금 더 말하자면 재즈 영역에서는 이제 거칠고 허스키한 그런 사운드를 섞는다고 하면 좀 더 순음에 가까운 사운드를 지향하시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클라리넷처럼 목관악기의 부드러운 소리를 추구하고 따뜻한 소리를 내는 쪽으로 더 되어 있고, 재즈 색소폰은 마우스피스 자체도 이렇게 각도가 굉장히 심하게 꺾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좀 퍼지고 조금 더 거친 그런 느낌의 음색이 나오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연주를 같이 하면서 느꼈던 게, 일단 첫 번째는 색소폰 소리 진짜 크다. 이렇게 좀 목관악기인데 저는 그냥 클라리넷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학부 때 이 색소폰 기초라는 수업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학기짜리 수업이었는데 그거 제가 수업했었어요. 아, 정말요? 서울대에서. 근데 제가 이제 호른 지망생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그만 나와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 색소폰을 너무 열심히 하면 이제 입술이 망가진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우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는 소리는 이제 약간 오리 소리, 아주 못하는 클라리네티스트의 소리에서 소리가 잘 안 나고 하니까 굉장히 큰 소리는 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바로 옆에서 이제 앙상블을 하니까 소리가 엄청 크고 일단 두 번째로 같이 합주할 때는 그 의미를 몰랐지만 굉장히 이 호은의 소리와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그러니까 호른도 사실은 잘 부는 호은 연주자의 소리는 고역에서는 이제 목관 악기가 굉장히 비슷해지고 그리고 그 어택은 이제 바순과 굉장히 비슷해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그런 목관적인 동글동글한 사운드를 추구하는데 되게 사운드가 블렌딩이 잘 되더라고요. 저도 호른이란 악기랑 사실 처음 듀오를 해본 거였어요. 네. 정말 이 세상에 없던 앙상블이 되었는데 이 저속노와 듀오가 앞으로 정말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느낀 게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음색이 잘 어울리지? 라고 느꼈고 그리고 볼륨적인 것도 되게 비슷해요. 네. 마이크 없이 어디서든 연주할 수 있는 비슷한 볼륨.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란 건 정혜원 교수님이 비브라토까지 쓰시면서 그 연주를 하시는데 와, 음악적 감성이 이게 결이 비슷해야지 또 앙상블이 잘 되거든요. 너무 그 감성을 잘 악기로 표현해 주시고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니까 저속노와 듀오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앞으로 많은 재미있는 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연주 이제 얘기를 해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제가 오늘 꼭 다루기로 했던 연주 긴장입니다. 약간의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잡고 관객과 소통을 하면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공간의 긴장이 싹 풀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왜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해보거나 달리기를 해보거나 하면 이 호흡의 긴장이 싹 풀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클래식 공연을 가도 지휘자가 굉장히 좀 엄격한 사람이고 오케스트라와 잘 안 맞는 느낌이 있는 경우에 딱 보면 소곡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냉랭하고 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목관 솔로나 이런 데서 굉장히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의 긴장을 풀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단 전 너무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연주는 본 적이 없으니까. 긴장에 대한 접근이 완전 다른 거죠. 우리는 이제 호흡을 하고 뭐 이너 스마일을 하면서 들어가서 있는 긴장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애초에 그 긴장을 탁 풀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혹시 의도하신 건가요? 아니요, 의도하는 건 아니고 관객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우러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공연장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결정을 하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현대 사회에서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을 사는 이 바쁜 생활 속에 티켓을 구매하셔서 저의 음악을 듣기 위해 오신 그 관객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음악을 통한 소소한 위로, 행복감을 드리는 게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 우러나와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공간의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연주에서 저도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막 울기도 하고 보면서 그랬는데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고 싶으시면 앨범 제목이 바운드레스인데 구글 뮤직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요새 계속 듣고 다니는데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나 또는 이제 팀을 이뤄서 연주하실 때 이 퍼포먼스 앵자이티, 연주 긴장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해소를 하시거나 또는 대비를 하시나요? 저는 보통 달리기로 이렇게 해소를 하는 편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달리다 보면 주로 해가 뜨기 전에 새벽 시간에 달리는데 아시잖아요. 그 고요함 속에 제 발소리만 딱 들리고 생각과 그런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그 기분을 느끼고 또 뛰다 보면 해가 떠오르고 또 한강의 그 잔잔한 물결들 그런 거를 보면서 경이로움을 가져가고 좀 그런 것들로 해소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면적으로 사실은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잘 자고 명상하고 근력 운동하고 달리기하고 달리기 하면 휴지기 심박수가 내려갑니다. 우리가 사실 그 인데놀 프로프라놀롤이라는 약을 먹는 게 그게 이제 악순환 막으려고 먹는 거거든요. 긴장을 하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제 뇌는 무서운 상황이구나. Fight or Flight Response라 그래서 이제 맹수가 나를 추격해오는 그렇죠. 편도체가 활성화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심박수가 빨라지고 이 악순환인데 평소에 러닝을 해놓으면은 그런 것들이 쫙 가라앉아 있을 수도 있죠. 정말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연주자들이 인데놀을 복용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학생들도 네. 어릴 때부터 인대노를 먹는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 약을 먹는 것보다 저는 네. 달리기를 하라고 좀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아, 너무너무 정말 공감합니다. 네. 저도 이제 19쌤 유튜브에 나가서 네. 필요하면은 뭐 인대놀이나 또는 뭐 알프라졸람 같은 약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펀디멘탈, 우리 몸에 또는 마음의 근력을 키워서 그런 것들이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것들이 더 좋고, 정말 평생 동안 계속 인대놀만 먹고 연주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어떤 분들은 뭐 술 마시고 솔로하고, 아, 사실은 이제 연주하는 분들 중에서도 꽤 많이 있죠. 맞아요. 특히 또 이제 대중음악으로 가면 아마 더 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옛날 재즈 역사를 보면 뭐 마약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뭐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주를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뭐 러닝이나 명상이나 마음 챙김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공연 보면서 느꼈던 게 끊기지 않는 텐션. 그러니까 저는 체력이 되게 낮은 편이고 저질 체력이어갖고 힘든데, 근데 또 나오셔가지고 텐션 빡 올려서 또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중력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중력의 또 비결은 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러닝인가요? 그 극한의 몰입을 위해서는 네. 잠을 잘 자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아, 이거 너무 네. 정의원의 저속노화 그 약간 모범 답안인데? 네. 아, 근데 왜냐면 네. 잠을 잘 자야 네. 신경 가소성이 좋아지고 네. 네, 그래야 본인이 연습한 거에 몇 배를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시간을 연습해서 나오는 아웃풋을 하루에 한 2~3시간으로 이렇게 압축시킨 거를 또 그 순간에 극한에 몰입을 해서 무대 위에서 말씀하신 텐션을 가지고 계속 하려면 잠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제가 뭐 강요한 답변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정말 그 롯데 콘서트에서 보고 너무 놀랐던 게, 저 무슨 뭐를 씹어먹고 나왔길래 저렇게 정말 밤 늦은 시간에 렌틸콩을 씹어먹고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렌틸콩 씹어먹고 나오셔서 뭐밤 10시까지 막 열광적으로 연주를 하시는데, 와, 대단합니다, 정말. 근데 네. 정말 식단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네. 혈당 쇼크가 오면 네. 이게 갑자기 훅 떨어지잖아요. 그거 느껴보셨어요, 연주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 이게 많이 느꼈거든요. 네, 연주 전에 네. 항상 이렇게 감사하게 대기실에 네. 그런 달달한 간식들을 그렇죠. 네. 항상 준비를 네. 해주세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다 먹었거든요. 네. 힘드니까. 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집중도도 떨어지면서 뭔가 확 내려앉는 네. 느낌을 느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집중과 극한의 몰입을 잘 못하게 되고 또 미스가 나고 또 미스가 나면 내 약간 자신을 멘탈이 원망하고 털려가지고. 맞아요. 네. 멘탈이 털리고 내가 왜 그랬지? 네. 그러면 이제 그 끝나고 다음부터 또 뒤풀이 가서 술. 괜찮아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그렇죠. 위로를 해주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또 인정 중독에 걸리고 이게 정말 악순환 그쵸. 사이클이었어요. 가속노화의 악순환이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뭐 술 끊은 지도 3년째인데 그 간식들이 나오면 아예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회사에서도 알아가지고 브랜드님 안 드시니까 이렇게 아예 안 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렌틸콩을 항상 싸서 다닙니다. 뭐 지방 연주 때도 네. 항상 렌틸콩, 검은콩, 병아리콩 다 싸서 가는데 이게 삶아서 가면 가끔 상할 때도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또 요즘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협찬 아닙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고 이제 무대에 올라가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텐션과 극한의 몰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저도 어릴 때 김밥을 2줄씩 먹고 올라갔는데, 이제 보통 1부에 이제 서곡 협주곡하고 2부에 이제 제일 중요한 교향곡을 해야 되는데 솔로를 해야 되는데 딱 2부 정도가 되면 힘이 빠져가지고 호흡이 좀 안 좋고 뭔가 좀 이렇게 텐션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 솔로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되게 저도 막 머리를 굴렸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당 스파이크 이후에 떨어지는 혈당 때문에 그런 거구나. 저도 막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막 견과류에다가 막 MCT 오일만 막 먹고 막 연주도 해보고 거기다가 이제 또 폭발적인 출력을 내야 되니까 BCAA를 조금 이제 더해서 먹어보기도 하고 온갖 그런 걸 해봤는데, 근데 나중에는 그냥 뭐 샐러드만 대충 먹고 해도 되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콩이나 뭐 콩밥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뭐 닭가슴살, 뭐 거기다가 뭐 약간의 우유 이렇게 그냥 뭐 가볍게 먹고 해도 텐션이 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막 텐션이 안 생기니까 막 초콜릿도 먹고 막 연주자들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많이 하죠.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네. 차라리 그냥 스테이블하게, 속도 너무 채울 필요도 없고 또 너무 굶주리면 예민해지니까 맞아요. 적당히 반 정도 이렇게 채워서 이제 하니까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저랑 거의 비슷한 경험을 이제 하셨다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주 전에는 주로 드시는 게 약간 경박단수하게 드시고 네. 연습이나 이런 워밍업 컨디션 조절은 어떻게 하세요? 연습은 이제는 완전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 루틴 안에서 항상 매일매일 2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하루의 루틴 중 하나가 되어서 달리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연주 자체도 달리기와 비슷하다. 네, 그리고 연주하는 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명상하듯이 네, 그냥 바라보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무대에 설 때 뭔가 항상 보여주려고 했고 이 무대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이무소득고라고 하죠. 정말 아무것도 얻을 게 없고 그냥 나를 위해서 연주한다. 내가 사랑하는 음악을 했고 그래서 관객석에 또 다른 저를 그냥 앉혀놓고 나를 위해 연주한다 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마음 챙김 명상을 연주하면서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달리기를 오래 하면은 자동으로 그게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처음에 달릴 때는 다리가 아픈데 호흡이 왜 이렇게 불규칙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귀찮은데 추운데 바람은 왜 이렇게 세게 불어? 이런 생각이 들지만 보통 한 6km에서 8km 넘어가면 점점 별 생각이 없잖아요.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렇죠. 느낌. 네. 더 갈 수 있겠는데 해가 뜨네? 좋네? 연주 전에 그러면 웜업 루틴은 보통 어떻게 구성하세요? 연주 전에는 저는 일단 좀 요가를 할 수 있으면 해서 몸을 좀 풀어요. 네. 그리고 불을 끄고 명상하는 시간도 갖고요. 그래서 항상 그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좋은 공연장에는 샤워실이 있거든요. 공연복을 갈아입기 전에 콜드 샤워를 할 수 있으면 합니다. 네. 그런 무대에 들어가기 전에 네, 악기는 너무 많이 하고. 안 불고 악기는 거의 안 불고 네. 제가 예전에 못하는 호른이었을 때 그때는 못하는 노래. 예, 지금도 못하는데 아니요, 정말 지금은 형편없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연주를 대비했냐면 네. 연주 전에 쓸데없이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랑 말도 많이 하고. 근데 저도 한 2, 3년 전부터는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어두운 곳을 가서 누워서 마음 챙기면 명상을 하다가 연주 직전이 되면 이제 다시 악기를 꺼내가지고 좀 대충 이렇게 하고서는 좀 차분한 상태로 들어가는 걸 습관으로 들이기 시작했거든요. 되게 비슷한 거리가 그러게요. 있네요. 근데 네. 역시 저속노화디오. 근데 이게 그 마음 챙김된 상태로 연주에 임하느냐 그리고 마음 노침된 상태로 연주에 임하느냐가 사실 연주 결과에도 차이가 많이 있고 정말 큰 차이가 있죠. 너무 좋네요. 이거를 사실 음악 하시는 특히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공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팁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연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연습을 많이 한다거나 또는 사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뭐 사연음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솔로에 그거를 100번을 한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한다 그래서 연주가 더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그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두려움이 생기기 네. 때문에. 네. 차라리 그때 릴렉스를 해주는 게 더 좋지 맞습니다. 않을까. 결국에는 마음 챙김된 상태 아마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돌봄의 선순환을 만든다. 네. 정말 제가 질문을 참 많이 만들었는데 거의 뭐 답이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후에 준비한 질문들이 뻔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관악기 하는 사람들, 관악기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주 끝나고 술 때려 먹고 그러고 자고 또 뭐 연습을 또 하고 나서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때려 마시고 주무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질문을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공연이나 이럴 때 아드레날린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술로 극복하는 연주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시나요를 여쭈려고 했는데 애초에 불필요한 아드레날린을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메타인지가 나를 보고 있다. 네, 맞습니다. 도인이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술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거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욕심을 바라보다 보면 집착이 생깁니다. 그러면 끊어낼 수가 없어요. 스님이신데요. 아닙니다. 불경을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책은 다음을 또 추천해 주셔서 네, 제가 책은 다음 불경이 아니긴 매일 하지만. 아침에 책은 다음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닫고는 근데 이게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삶에도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주, 연구 뭐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남 신경 써서 하다 보면은 정작 이제 자신은 없고 집착이 생기고 모험적인 일도 할 수가 없고 판에 박힌 일에 머물러야 되고 익숙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창의력과 상상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세계관이 바뀌더라고요. 공간, 시간, 인간. 이렇게 공간, 시간, 인간.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을 찾게 되고 나 자신의 행복이 뭔지 알아차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거는 정말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굉장히 좋을 어떤 철학인 것 같습니다. 와. 음반도 굉장히 많이 내세요. 네. 요즘에 사실 음반 많이 취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맞아요. 또 음반이 굉장히 잘 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팬덤이 있으셔서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이제 음반을 들어보면 굉장히 퀄리티도 높고 네, 너무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활발하게 활동 부탁드리고요. 음반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음악가가 계속 남겨야 하는 그런 발자취 같은 좋죠. 것 같아요. 네. 교수님도 계속 책을 통해서 이렇게 교수님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처럼 음악가들은 그 음반을 통해서 저희의 그런 메시지를 음악을 통해 담는 것 같고 저희도 앨범을 같이 한번 꼭 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 연습을 하루에 4시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2년 정도 4시간씩 아니요. 지금도 너무 훌륭하시죠. 교육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저도 예전에 보면 학생 강의라든지 뭐 조별 티칭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거든요. 레슨도 이제 많이 하시고 출강도 많이 하셨잖아요. 혹시 그런 과정에서 느끼시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교육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에너지 소비가 큰 일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또 제가 역으로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거는 자아 성찰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좀 시스템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입시 제도에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음악 입시 자체가 이렇게 커튼을 치고 한 3분 정도의 음악을 듣고 이제 판단을 해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남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이 시스템? 그 의자 뺏기 게임 같은 거죠. 네.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 꿈을 잃어가는 거를 보면서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게 근데 참 아마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관찰일 것 같은데요. 또 운동선수가 이제 수업도 들으면 퍼포먼스 떨어진다고 해서 요새 또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음악을 전공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 하더라도 이제 전공을 하면은 그것만 하고 이제 나머지를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굉장히 막 토할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을 약간 주입하는,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최적의 효율을 주는 만큼을 하고 잘 자고 잘 쉬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공부를 잘 하면서도 음악도 잘 할 수 있고 공부를 잘 하면서도 체육을 잘 할 수도 있고, 실제 선진국을 보면은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실제로 뭐 이렇게 명문대학에 공부로 들어가서 취미로 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뭐 콩쿨 나오는 호르니스트가 막 수의사인 경우도 있고 막 이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가 않고 이제 뭐 하나만 이제 또 강요를 하니까 전공 지망생 입장에서 는 이제 악기가 싫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악기를 만약에 그래서 안 하기로 결정이 되면은 다른 거를 하기 위한 어떤 백업 플랜 같은 게 좀 충분치 않은 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 취미와 전공의 스펙트럼이 촘촘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의 이런 중소도시의 이 시립 관현악단을 보면 뭐 다 프로급의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지만 뭐 은행 다니시는 아저씨도 있고 맞아요. 선생님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해서 근데 리허설하고 연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일단은 프로이신 거고, 우리나라는 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과거에 이제 국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체육을 한다거나 또 음악을 해야 되는 그때 뭐 70년대, 80년대 그런 마인드가 좀 남아 있어서 아마 좀 어린 학생들도 좀 재미없게 음악을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력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또 음악을 알려주시고 하다 보면 조금씩 세상이 바뀔 거고 문화가 발전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개선되고 또 우리가 그런 선진국 반열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이제 러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음악 외에 취미가 궁금합니다. 또 즐기시는 활동이 있으신지요? 독서? 저는 근데 교수님처럼 활자 중독은 아닌데 독서를 하면서 제 내면의 소리를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내면의 소리. 음악은 귀를 통해서 오는 거라면 독서는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소리인 것 같아서 독서를 통해서 좀 그런 제 자신과 내면 소통을 하면서 또 이제 무대에 섰을 때는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표현하는 이 쌓는 연습과 소모하는 연습인데, 독서는 약간 쌓는 연습에 가까운, 뭔가가 이제 축적이 돼야지 그게 빠져나갈 수 있는. 맞습니다.
이게 저희도 왜 쓰기만 하거나 말만 하거나 이러면은 소모되거든요. 축적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뭐 논문이라든지 또는 발표나 모든 것들이 좀 가벼워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저도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게 이제 독서, 그러니까 머리에 쌓는 황금 같은 네. 독서를 하시는군요. 네. 거의 뭐 취미라기보다는 뭐 일에 가깝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기시니까 일단 취미로 쳐드리겠습니다. 네. 네. 악기를 배우는 일이 제가 이제 치매 예방에도 도움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악기는 또 몸 건강에 저는 바로미터가 된다고도 말씀드립니다. 네. 컨디션 안 좋을 때 악기 불어보면 소리가 바로 쉐시거든요. 네. 저도 악기 하면서 느끼는 게 그날의 멘탈과 피지컬이 소리 완전 연결돼 있어요. 딱 그 한 음만 딱 불어보면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이 색소폰 같은 악기를 특히 취미로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색소폰을 한번 홍보할 수 있는 멘트를 하나 날려주시면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늦게 발명된 관악기이기 때문에 정말 쉽게 개량이 되어 있어요. 운지법이 일단 리코더 불어보셨죠? 네. 리코더랑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잡고 불기만 하면 소리가 나는 악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고 압력이 그렇게 심하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도 쉽게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복식호흡을 사용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숨을 쉬지 않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악기를 불 때만이라도 들숨과 날숨을 느끼시면서 이 악기를 하시면 정말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악기 하나쯤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악기 특히 이제 기본 연습을 한 한두 시간 정도 하고 나면 왕자가 보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악기 연습하면? 그럼요. 이게 약간 펌핑 돼요, 복근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악기 연습을 이제 하시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근력 운동도 되고. 제 룸메이트인 재활의학과 교수님께서는 제가 이제 호른 연습하는 걸 보시더니 이게 연하 재활하고 똑같아요. 그 재활할 때 특히 이제 뇌경색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 기능이 목과 이런 삼키는 기능, 말하는 거 이런 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불잖아요. 버징을 하고 또 여기 압을 올리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그런 작업 치료 과정과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하면은 나중에 뭐 연하 곤란이 생기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딘 세르자이가 쓴 책, 뭐 죽을 때까지 치매 없이 사는 법, 거기 책에도 보면은 호른 연주하는 할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이제 치매 초기에 걸린 다음에 옛날에 이제 호른을 하시던 분인데 다시 호른을 열심히 한 다음에 뭐 치매가 좋아진 뭐 사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악기, 특히 관악기는 뭐 비교적 현악기에 비해서 유지비도 저렴하고 맞아요. 또 중고로 사시면 악기값도 싸고 쌉니다. 얼마 전에 요를레이 님인가? 네. 그 유튜버 계시죠? 그분께서 첼로 연주하는데 돈 많이 든다. 영상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활털 갈아야 된다. 줄 갈아야 된다. 저희 관악기는 뭐 딱히 뭐 갈아야 될 게 없어서 맞아요. 색소폰 리드 하나 그 셀머에서 10개짜리 드리로 하나 사면은 엄청 어떻게 오래 아세요? 제가 그 입문할 때 수업들을 샀거든요. 그러셨군요. 그거 하나 사면 엄청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맞아요. 돈도 별로 안 들기 때문에 관악기를 한번 취미로 이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거의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건강하게 음악을 하기 위해서 특히 후학들께 또는 동료 연주자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관리나 연습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주신다면. 꿈을 꾸는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로서 정말 독립적인 주체로서 사는 삶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술성이 유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교수님도 자주 말씀하시는 건데 은퇴한 것처럼 그리고 은퇴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음악을 할 때 뭔가 직업처럼 느끼고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느끼면 앞서 말한 것들이 다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악화될 수 있다. 네. 악순환 사이클.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취미처럼 내가 좋아서 한 음악을 행복하려고 한 음악을 즐기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상명등처럼 그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계속 즐기면서 연습을 하면 계속 늘고 그러면 또 그 개선으로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 맞아요. 정말요. 그 말씀하신 거에서 너무나 공감이 되는데 파블로 카잘스라는 첼리스트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90살 때 이제 연습을 하는데도 그분도 매일 그 바흐 첼로 스위트를 연습하셨죠. 맞아요. 왜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라고 제자가 물어봤더니 지금 연습해도 늘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정말 극단적인 굵고 긴 삶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클래식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님 모시고 정말 지속 가능하게 연주자로서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정말 제가 느끼는 바가 많았고 또 앞으로 제 삶에서 고쳐야 될 점들도 많이 떠오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음악과 악기를 삶에 한번 통합시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6월에 예정되어 있는 협연도 저도 열심히 기대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연 또 마치고 네. 우리 정희영 교수님의 사인회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군요. 많은 준비가 팬분들이 되었군요. 오시면 아이고. 우리 정희영 교수님을 공연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아, 가까이서 만나는 그런 첫 공식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연주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밑에 영상 하단에 띄워드리는 댓글로 들어가셔서 티켓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어서오세요 노년내과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